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푸첼라입니다. 이번에는 그린 게이블즈 빨강머리 앤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빨강머리 앤을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만났던 저는 이제서야 빨강머리 앤을 책으로 만났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던 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책으로 읽었을 때 이 책은 단순히 그냥 소설이 아니라 인간이 한 인간을 키워내는 방법, 혹은 자식 키우는 방법과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지는 방법이 모두 함께 나와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읽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얼마 전 빨강머리 앤을 읽고 이미 영상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읽은 건 주인공 앤 셜리와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빨강머리 앤을 읽다가 애니메이션으로 이미 유명한 그 어린 시절의 앤 이야기 말고 이후에 앤 셜리 이야기도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10대까지의 앤 이후 어른이 된 내 또래의 앤 이야기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한평생을 이렇게 가까운 관점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로 묘사된 소설들은 별로 흔치가 않은데 딱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의 앤 셜리는 지금의 저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시리즈를 제 생일 선물로 다 사기로 했어요. 전체 10권이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은 분명 분량이 적었는데 이 책은 그래도 온전하게 오리지널 책 내용을 옮긴 분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두툼하고 책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뜨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또 시리즈를 전부 샀으니까 앤의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려면 1권부터 그 번역의 분위기 같은 거를 잘 맞춰놔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역시 2번 읽어도 좋았습니다. 이 책을 구매한 이유는 저는 어떤 책을 2번 이상 읽은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을 잘 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책은 넘쳐나고 굳이 똑같은 책을 또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직접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씨가 아름답고 긍정적이면서 건강한 애는 평생 옆에 두고 싶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옆에 시리즈를 두고 뭔가 힘들 때 성경책을 들여다보듯이 이 책을 꺼내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든 종교를 믿는 무교이자 잡교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책을 정말 여러 번 읽는다고도 하고 특히 좋아하는 책을 수십 번을 읽어서 거의 외운다고도 하는데 저도 그 사람들과 비슷해지게 되는 건가 싶어서 뿌듯하고 괜히 인간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스스로가 외계인이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한 무리를 구성하게 된다는 게 뭔가 가슴이 뿌듯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빨강머리 앤 전체 시리즈는 근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흔하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빨강머리 앤 이후로는 딱히 대중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읽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중고로 구매를 했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좀 옛날 버전의 표지입니다. 중고 서점에 갔다가 앤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잠시 그냥 다 사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앤의 일생을 먼저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식들의 이야기도 사보기로 했습니다. 그 책들도 분명 도서관과 서점에서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또 읽고 싶다면 사서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이든 작가가 너무 그 시리즈를 지속해서 이야기를 늘려가면 재미가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몽고메리도 뭔가 앤 이야기 첫 번째 책이 잘 되니까 명탐정 코난 이런 것처럼 앤 이야기를 너무 우려먹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읽어보기 전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과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책의
줄거리나 전체적인 내용은 저의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들과 기억에 남았던 대목들을 좀 더 자유롭게 끄적거려 보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지속적으로 양자역학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책을 읽어왔는데 너무 과학 책들만 읽어서 그런지 그 닭가슴살만 먹은 듯한 그런 퍽퍽함과 살짝 지치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 주는 읽고 싶은 책들을 모두 한번 읽어보기로 했어요. 사람은 가끔씩 소설책이나 에세이 같은 촉촉한 책들을 읽으면서 가슴을 좀 적셔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설을 써내려간 작가 몽고메리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빨강머리 앤과의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또 저와도 비슷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앤 셜리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은 영광스럽게도 저와 닮은 부분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낭만적인 걸 좋아하고 엉뚱한 상상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낭만적인 부분은 어른이 되면서 거의 저는 퇴색을 했지만 저는 언제든 다시 예전의 저를 불러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몽고메리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고 어느 순간 일기장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과거의 일기는 뭔가 너무 부끄럽고 유치하기 때문이었어요. 또 그녀는 이런 말을 일기장에 썼다고 합니다. 고독한 사람만이 일기를 쓴다. 작가 말이라고 다 옳지는 않지만 저 말이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서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앤 셜리의 가장 좋은 친구 매튜 아저씨처럼 제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일기를 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면을 생각하면서 몽고메리와 저의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확실히 글은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작은 시골 마을인 에이번리 마을의 착한 참견쟁이 린드 부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는 배경이 아닌 린드 부인의 시점부터 내용을 시작한 건 정말 천재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박하고 평화로운 마을의 느낌을 잘 전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 출발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린드 부인 집 앞을 지날 때는 시냇물조차 예의 범절을 차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구절을 읽으면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웃기기도 했고 책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저는 린드 부인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 첫 부분의 린드 부인에 대한 묘사에서 그녀는 거의 명탐정급으로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합니다. 그걸 보면서 삶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이곳 마을에 대해 내 집처럼 여기는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 한국에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았다는 그 시절이 느껴져서 너무 정겨웠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캐나다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묘사가 너무 뛰어나서 책 속의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본격적인 앤의 이야기는 매튜 아저씨가 고아 소년을 데리러 갔다가 앤 셜리라는 깡마르고 빨강머리에 말 많고 뭔가 모르게 사랑스러운 소녀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릴라와 매튜 아저씨는 농장 일도 돕고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해줄 남자아이를 원했었지만 앤 셜리라는 여자아이가 대신 오게 되는데 매튜는 이 아이를 보고 착오가 생겼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은 마릴라에게 미루기로 합니다. 앤은 매튜와 함께 초록지붕 집으로 가면서 매튜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떠들어댑니다. 앤의 말들은 인생에 대한 열정의 불씨가 꺼져버린 사람도 다시 화르륵 되살아날 만큼 긍정적이고 전염성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군데군데 책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알아볼 일이 잔뜩 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살아있는 기쁨을 느껴요.
세상에는 재미난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면 즐거움이 반으로 줄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상상할 여지가 없어지겠죠? 모든 게 너무 귀찮아서 인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려고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표시해둔 대목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인간은 왜 살아간다는 본능보다 피곤함과 귀찮음이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몽고메리의 이상적 인간관, 세계관 같은 게 반영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부모가 한 인간을 어떻게 키워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뚝뚝하고 절제적인 독신 남매인 마릴러와 매튜가 하필이면 앤과 같은 풍성한 감성의 아이를 만나게 된 건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자식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독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또 이 책 속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단순한 편으로 마음속에 꼬인 부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건 단지 당시 소설의 작품이었는지, 아직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마을의 순박함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몽고메리의 이상향적인 마을의 모습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곧이곧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 마릴라는 절제하지만 꼬인 사람은 아니어서 풍족한 형편도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이 고되지만 아이를 일관되게 키워갑니다. 만약 현실적인 이야기라면 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학교는 기본 정도만 다니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마릴라에게는 아이에게 자신의 열등감을 투사해서 지나친 교육열을 보인다거나 라떼는 식의 질투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식이 아니라는 적당한 공감감이 작용해서 더 가능했었을 수도 있겠고, 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릴 때 애니메이션에서 봤을 때는 감정이 너무 메말라 보여서 원망스럽기까지 했던 마릴라의 양육 방식은 성인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격 안에서 나름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했고, 어린아이한테라도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그녀를 아이 앞에서 더 떳떳하게 만들었고, 그 떳떳함으로 다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릴라의 메마른 부분은 매튜 아저씨의 따뜻함이 채워줬습니다. 제 생각에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긍정적 방향이든 부정적 방향이든 화학 반응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화학 반응은 정도와 반경의 차이는 있겠으나 인간마다 필수적으로 주어진 부분인데, 매튜의 경우야말로 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세상과 어떤 화학 반응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앤이라는 아이를 만나 기대치 않게 투박하면서도 섬세한 사랑을 주면서 앤과 엄청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로지 앤을 사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했던 것 같은 캐릭터였어요. 소설이니까 가능했겠죠? 저는 이런 식의 판을 깨는 생각을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나 소설 등을 볼 때마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이상향이 어딘가 있다고 믿고 싶지만 그런 이상향을 믿어서 제 마음이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앤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마릴라와 매튜 아저씨의 상호작용은 참 좋았습니다. 뭔가가 결핍된 듯한 이 독신남매의 역할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앤에게 완벽한 사랑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자신이 고아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앤도 참 기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고아라는 사실을 언급해서 그런 걸까요? 마릴라는 항상 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했는데, 마릴라의 그런 역할이 너무나 감상적인 앤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지탱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묘목을 심어서 비뚤어지게 자랐을 때 부목 같은 걸 대서 다시 똑바로 자라게 만들어주는 역할 같았어요. 앤이 집에 와서 마릴라에게 학교 선생님 흉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마릴라는 이에 대해 앤에게 따끔한 교훈을 또 해줍니다. 앤 셜리,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말 하면 못 쓴다. 너는 선생님을 비판하러 학교에 가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너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분이고 너는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집에 돌아와 선생님 흉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 또야라고 싶은 잔소리라기보단 상당히 균형감을 지키게 해주는 삶에서 필요한 자세라고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제 주관적인 시선으로 주변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또 인간은 어디에 있든 대체로 역할극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게 어쩌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비롯한 요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들 그 역할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알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제 역할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좀먹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저 스스로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막아야 하고 가끔씩 스스로 제 역할을 과대 해석하는 경우도 또 있고 또 여러 역할들과 조절해서 혼동이 올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일관된 어른이 어릴 때부터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 사회는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욕구가 심하게 발달해서 세분화되어 있고 세상은 풍족하지만 그걸 모두 충족해줄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게다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각자 본래의 내 성격보다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물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얘기는 소설이기에 당시 상황이기에 가능한 이야기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안타까웠습니다. 매튜는 기본적으로 앤에게 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앤을 잘못 데려왔을 때도 마릴라에게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자고 했고 마릴라가 앤이 어린 나이에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때는 몇 번이고 굳건히 앤을 콘서트에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장면이 우스우면서도 뭔가 눈물이 고일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매튜는 이 책의 끝부분에서 심장 발작으로 죽게 되는데 자신들의 재산을 맡겼던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은행이 파산해서 재산이 녹아내리면 앤에게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작고 부족한 게 많은 시골 마을이지만 에이번리에는 그만큼 두터운 인간관계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 당시는 이미 산업화 이후이므로 너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물자는 갖추고 있어서 어쩌면 딱 그때가 가장 살기 좋은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적당한 낭만과 상상력이 동원될 여지가 살아있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편리한 사회, 그런 따스한 시골 마을 장면이 유난히 살아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앤이 새로 부임한 목사 부부를 위해 케이크를 대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앤이 착각해서 케이크에 향료 대신 바르는 진통제를 넣어서 또다시 소동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때까지의 묘사는 바로 제 앞에 그들이 노란 불빛 아래 식탁에서 맛있는 식사와 함께 흐뭇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따뜻한 장면이 마치 손만 대면 닿을 듯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따스한 공기와 맛있고 달콤한 디저트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설 속에 포함되고 싶었습니다. 이토록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를 얌전하고 예절 바르며 나무랄 데 없는 소녀로 만드는 일에 마릴라는 차츰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본심으로는 지금대로의 앤이 훨씬 마음에 들었다. 그러한 생각을 스스로는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마릴라의 츤데레 캐릭터가 느껴지는 대목들이 참 재밌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책에서 앤과 매튜가 가장 마음 맞는 친구라고 표현된 부분에서는 앤이 부럽기도 하고 그 특별한 관계와 그 묘사한 표현이 정말 마침 맞으면서도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튜와 앤의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매튜가 앤에게 풍선소매 옷을 선물한 부분과 앤이 친구들과 연극처럼 놀다가 배가 가라앉아서 물에 빠질 뻔한 후 스스로 낭만을 버리겠다고 할 때 매튜가 한 말이었습니다. 너의 낭만적인 기분을 모조리 버리지는 말아라, 앤. 낭만은 얼마쯤 있는 편이 좋단다. 그야 너무 많으면 난처하지만 조금은 남겨둬야 해, 앤. 조금은 말이다. 그리고 거의 매튜의 유언처럼 되어버린 매튜와 앤의 마지막 대화는 정말 가슴 아프게 따뜻했습니다. 나는 말이다, 앤. 10명의 남자아이보다 너 하나가 더 좋단다. 알겠니? 12명의 남자아이보다도 말이다. 에이블이 장학금을 탄 것은 남자아이가 아니었잖니. 여자아이지. 내 딸이었어.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었단다. 누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무도 엇나갈 자식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에게서 이런 말을 지나치게 좀 남발되거나 들을 수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앤에게 어느새 그린 게이블즈는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 됩니다. 거의 이상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매튜와 마릴라가 함께한 곳이기 때문이었겠지만 현지와는 다른 아름다운 풍경 영향도 없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확실히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애는 긴장되는 상황, 피곤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 모두 이 초록색 지붕집을 떠올리는데 앤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은 듯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 소설을 처음부터 읽었다면 앤의 초록지붕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살아있다는 게 멋있고 이렇듯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정말 기분 좋아. 마릴라,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즐거워요. 마구 입 맞추고 싶은 심정이에요. 시계에도 말이에요. 어머나 통닭구이잖아요. 나를 위해 만들었군요. 애는 항상 삶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멋지게 표현했는데 아마 그건 초록지붕집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책 끝부분으로 갈수록 감성이 풍부했던 수다쟁이 애는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가끔 인간에 대해 얘기할 때 흔히 말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건 아마 심리학자도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앤처럼 어릴 때 많은 일을 겪고 느끼고 실수를 할수록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내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도 어려운 도시의 경쟁 속에서 실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또 수다쟁이 앤이 말을 아끼게 된 이유를 마릴라에게 설명할 때 말은 줄이고 많이 들어야 한다는 그런 속담 같은 표현들 있잖아요. 그 말의 교훈을 좀 더 설득력 있게 곱씹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전처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하고 은밀한 생각은 보물처럼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져요. 말을 해서 남에게 놀림받거나 이상하게 여겨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된 표현도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짧게 표현하는 게 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앤의 말에 마릴라는 서운해합니다. 마릴라는 이제 앤의 성장이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 섭섭합니다. 앤과 마릴라는 새싹과 죽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마릴라는 앤의 생명력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녀의 성장을 더 이상 함께 지켜볼 수 없는 때가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서투른 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마릴라여야 하는데 그 마음이 저한테까지 절절하게 느껴져서 뭔가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초록색 지붕의 앤과 그 가족들을 영원히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온 여자들은 온통 다이아몬드를 달고 있었어. 번쩍번쩍 눈부시더라.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니, 모두들? 우리들도 부자야. 지금까지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잘 살아왔고 여왕님처럼 행복해. 게다가 모두들 크건 작건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거든. 저 바다를 봐. 온통 은빛 물결과 그림자,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 100만 금의 돈이 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몇 개나 있다고 해도 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모두 평등해. 그 사람들과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다이아몬드를 평생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진주 목걸이를 한 그린 게이블즈의 앤인 것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어. 그 핑크빛 옷을 입은 부인의 보석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매튜의 애정이 이 속에 담겨진 것을 나는 잘 알거든. 애는 친구들과 부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다른 마음가짐이 어른인 저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매일 MTS 주식장고를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저와 앤이 누가 더 어른스러운가를 생각했을 때 누구도 제가 더 어른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자이고는 싶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멋진 문구를 봐도 낭만을 알았다고 해도 말이죠. 대체 저는 또 사람들은 왜 부자이고 싶을까요? 돈을 갖고 싶다는 건 그걸로 뭔가를 사고 싶은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또 막상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어떨지 모르는 미래의 행복을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병에 걸렸다는 건 분명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 장학금을 타야지. 내가 문학사가 된다면 매튜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길까. 아, 야심을 품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설레는 일이야. 이토록 많은 야심을 가질 수 있으니 너무 정말 기뻐. 더구나 야심에는 끝이 없어.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해. 하나의 야심이 이루어지면 곧 다른 야심이 좀 더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거든. 그래서 인생은 재미있나 봐. 이 책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와 건전한 경쟁,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라면 실패해도 그닥 겁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앤이 성적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주의 환기를 위해 연녹색 하늘을 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하늘색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캐나다에는 오로라가 있기 때문에 연녹색 하늘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걸까? 아니면 저녁 노을의 노란색 빛과 하늘의 푸른색이 만나서 초록색이 되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갔던 유럽에서 여행에서 넓고 짙은 핑크빛 하늘이 기억났습니다. 마치 하늘에 솜사탕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 당장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연녹색 하늘이 오로라 말고는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제 책의 끝부분에서 최초로 마릴라는 딸에게 자랑스럽고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서양식으로 쿨하게 서로 이름으로 불렀던 둘 사이에서 갑자기 작가가 딸이란 표현을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원서에도 그렇게 돼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요. 원서로 작가가 쓴 그대로의 말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튜의 죽음에 이어 마릴라는 그동안 겪어오던 두통이 눈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실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까지 앤의 인생은 실로 파란만장한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이 파란만장과인지 아니면 낭만과인지 정하는 건 본인인데 앤은 그런 인생의 산들을 길모퉁이라고 정의합니다. 모퉁이를 돌면 또 다른 길이 나타나는데
그 길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애는 그 모퉁이에서 오는 기대감을 또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놀라운 회복력과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 무렵 앤의 입가에 미소가 감돌고 마음도 평온을 되찾았다. 앤은 자기가 갈 길을 용기를 가지고 똑바로 정면에서 바라보며 나아가려는 것이었다. 의무라는 것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좋은 벗이 되는 것이다. 앤은 대학 장학금과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그린 게이블즈에 마릴라와 함께 남기로 합니다. 마릴라가 말렸지만 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길모퉁이라는 것이었어요. 길모퉁이를 돌아서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멋진 세계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게다가 마릴라, 길모퉁이라는 것에도 마음이 끌려요. 길모퉁이랑 그 앞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모르는데 매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릴라는 과거 젊은 시절 앤과 앙숙이 된 길버트의 아버지와 썸을 탔던 사이였는데요. 마릴라는 어떤 일을 계기로 길버트의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평생 보지 않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그렇게 썸만 있고 끝이 나버렸는데 마릴라는 또 독신으로 그렇게 늙게 됩니다. 앤은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길버트를 용서하고 마릴라와 달리 길버트와 멋지게 화해합니다. 정말 어른스럽고 건전해서 마치 과거 청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장면은 앤이 마릴라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약간 건전한 청춘 드라마 같은 맛이 있긴 합니다. 앤의 상상력이 없었다면 좀 더 그런 청춘물 느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다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짐작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앤은 길버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책으로 책 뒷부분에 부록으로 부분 보조 설명이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아껴서 읽느라 그 보조 설명을 중간중간 같이 읽었습니다. 길버트와 앤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이 부록에서 스포당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그래서 거의 같이 읽지 않았어요. 스포만 없었다면 부록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중의 앤 캐릭터와 콜라보한 상품들 중에는 가끔 앤의 대사가 같이 나와 있곤 했습니다. 왜 대사가 같이 나와 있는지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앤의 대사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앤의 대사를 읽고 있으면 제 인생도 앤의 묘사처럼 아름다움과 환희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각각의 장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르가 결정되는 것은 결국 본인에 의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낭만적인 소설이 되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앤을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책 내용 궁금하시면 책 한번 직접 읽어보셔도 좋고 제 블로그 다시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